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특별한 이벤트 아닌 이벤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빠릿빠릿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라서 웬만하면 다 만나뵌 것 같은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뵌 분들이 한 몇 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유진스라든가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제가 뵙게 된 겁니다. 이분을 뵙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그 담대한 구상에 일단 매료됐던 게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저야 이제 경제학자로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직업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성장 기조인데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CEO들이라든가 엔지니어, 혁신가들이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송구한 표현이고 주제 넘은 표현입니다만 제가 최근에 만나봤던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CEO분들의 구상이라는 게 어느 순간인가 스스로를 억제하고 스스로를 제약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원대한 꿈을 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때문인지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나이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자꾸 스스로 축소하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봐서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단순히 위메이드를 게임 회사로만 알다가 우연히 제가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아니 저게 과연 한국의 그 CEO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인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제 막 하고 있는 비즈니스라서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엄청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회사든 제 지론 중에 하나는 그 회사의 CEO의 상상력을 넘어서 그 회사가 발달하는 건 못 봤습니다. 그럼 결국 그 CEO가 그 정해놓은 선 밑에서 어느 정도까지 달성하느냐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가 통상적이었는데 하여튼 제가 최근 봤던 그 CEO들의 구상 중에서 가장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던 대표님에게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 위메이드 대표 맡고 있는 장영국입니다. 네. 저도 교수님 예. 소문 익히 듣고 채널 자주 보고 예, 또 고맙습니다. 제 주위에 팬들이 많아서 예. 가면 꼭 전해달라고 그런 부탁도 받았고 해서 오늘 좀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 교수님께서 뭐 갖고 하셨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셔도 좋고 예. 그런 것들에 관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처음 소개를 되게 좋게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너무 과찬이기는 한 것 같고요. 다만 어떤 시대적인 기회라는 거는 분명히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시대를 넘어서서 만든다기보다는 시대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리기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제 위메이드가 지난 몇 년간 해오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네. 시대라는 말씀도 주셔서 저도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어떤 그 산업이 어느 순간 성숙 단계에 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타이밍도 마침 저는 맞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타이밍 과정에서는 아직 룰이 세팅되지 않고 뭔가 이 분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불협화음도 엄청 많아서 소가리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런 것들 기탄 없이 하나씩 여쭤보고요. 오늘 저희 대본 없습니다. 뭐 이런 분들 모시고 대본 있으면 오히려 자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도 또 우리 대표님 얼굴이 갑자기 경직되는 모습 정도 하나 남겨야 그래도 박정호 할 일 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아무것도 대본 드리지 않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위메이드에서 위믹스라는 사업을 런칭하고 나서 그걸 이해할 때 무릎을 쳤던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게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게임을 할 때 이런 공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A라는 게임은 이미 너무 재밌게 해서 거기에서 등급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 뭐 특정 지위를 가지게 됐죠. 근데 이제 새로운 게임이 생겼는데 그 게임을 하고 싶은데 이 게임은 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게임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이제 등급을 자꾸 올려가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제 친구는 반대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야 정호야 네가 만들어놨던 그 캐릭터 거기에 있는 것들을 내가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이 친구는 이 게임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해서 그냥 저희들끼리 체험해 보려고 아이디만 바꿔서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교환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더 정확히는 제가 하고 있는 게임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임이 달랐잖아요. 이 다른 게임에 대한 여러 결과물들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믹스를 딱 보니까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끝내주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저희 친구들끼리 그런 공상했을 때, 아니, 게임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거래되려면, 예를 들어서 옛날 물물 교환처럼 A 게임부터 Z 게임까지 그 수많은 유저들 중에서 원하는 거래를 만들려면,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넘어갔는데, 중간에 어찌 보면 화폐 같은 게임 거래 화폐, 게임의 기축통화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그런 화폐를 통해서 얼마든지 상호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뭐라 할까요? 생태계를 만든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생각은 어떻게 처음 하시게 된 거예요? 너무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지향하는 바를 설명해 주셔서 예. 그거에는 제가 덧붙일 게 없을 정도로 고맙습니다. 완벽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제가 그거를 인터게임 이코노미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이제 외국 분들은 약간 콩글리시 같다, 크로스 게임 이코노미가 맞다고 해주셨는데 예. 또 저희 회사에 영어 잘하시는 분이 인터게임 이코노미라고 하는 게 더 한국적이고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인터게임 이코노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은 그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일단 모든 온라인 게임들이 다 그 안에 사이버머니 같은 게 굉장히 있죠. 잘 짜여진 인게임 이코노미가 예. 있습니다. 특별하게 조작만 하는 게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게임들은 그 안에서 내가 리소스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느냐에 따라 게임의 성패에 영향을 끼치는, 따라서 이미 게임 내 인게임 이코노미라는 건 있었고, 근데 이게 사실 게임 밖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 실질적 경제적 가치를 갖지 않는 게 어쩌면 과거의 지금의 게임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네. 사실 블록체인의 1단계는 그 게임 안에 갇혀져 있는 경제를 게임 밖으로 확장시킨다. 네. 게임 안에서만 가치를 가졌던 아이템들이 게임 밖에서도 가치를 갖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처음엔 그게 시작이었죠. 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저한테 얘기했던 게, 야, 그게 뭐 아이템 베이, 아이템 매니아랑 뭐가 다르냐. 그게 무슨 새로운 기술이냐. 라고 했는데,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블록체인에 있는 아이템과 블록체인과 게임이라는 건 사실 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아이템 베이, 아이템 매니아는 아무튼 게임 안에 갇혀진 아이템들을 게임 안에서만 거래하는 그 유저들만의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거라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게 토큰화돼서 게임 밖으로 나오는 순간 꼭 이 게임으로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렇죠. 이게 다른 게임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그 밖에서 거래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게임 간에 섬처럼 플레이되고 섬처럼 구성됐던 경제가 블록체인이란 테크놀로지와 이코노미를 만남으로써 게임들 간에 서로 연결되겠다 하는 식으로 사실은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진화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이 이제 미르포 글로벌인데요. 예. 첫 번째 안 되고, 두 번째 안 되고, 세 번째 미르포 글로벌이 잘 되고 나니까 네. 이제 잘 되는 이코노미가 생기니까 이코노미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다른 거랑 연결시켜야 되는 아이디어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게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시간은 제가 맨날 이제 3년 얘기했다가 3년이 왜 무빙으로 3년이 되냐라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그 일론 머스크 책을 보니까 나는 낙관적인 타임프레임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뭐 이제 사실은 네. 3년이라는 건 저는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의 의미로 3년의 의미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몇 년 안에 모든 게임은 블록체인을 적용할 거고, 네. 자신의 아이템들을 다 토큰화, NFT화 하거나 펀저블 토큰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단 유저에게 무조건 혜택이니까. 그렇죠. 기존의 게임에 즐기던 에셋은 게임 회사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토큰화 되는 순간 유저께 됩니다. 예. 물론 그게 다른 게임에서 혹은 실제 현실에서 얼마의 가치를 갖느냐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네. 내게가 된다는 거는 유저의 복리가 무조건 상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모든 게임들은 유저들의 압박 때문에 사실은 다 블록체인화 될 거고, 그게 되는 순간 그 아이템들이 밖으로 나와서 어떤 가치를 갖게 할 거냐는 거는 다시 또 게임 디자이너들이 이 게임들을 가지고 우리 게임에 어떻게 적용하지? 인기 있는 게임 아이템들이 시장에 있는데 그럼 내가 처음부터 아예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아이템들을 활용하는 게임을 만들면 그들이 내게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게임 디자이너들이 창조해야 되는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모습은 저는 모든 게임 아이템들은 다 토큰화 될 거고, 그 토큰화된 것들이 서로 교환되면서 각각의 게임들이 플레이로도 연결되고 이코노미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 제가 사실 메타버스란 말은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도요. 예, 근데 굳이 메타버스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런 거대한 현상, 각각 자기가 원하는 게임을 하는데 네. 그게
지금은 사실 다 단절돼 있죠. 네. 우리 엄마가 하는 게임이랑 아버지가 하는 게임이랑 내가 하는 게임이랑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랑 다 단절돼 있지만 그것들이 서로 경제적으로 연결되고 어찌 보면 다시 나중에 플레이로 연결되는 네. 그런 이제 거대한 세상, 거대한 현상을 굳이 부르자면 메타버스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 물론 좋아하진 않는다긴 합니다. 네. 그런 방식을 생각해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거와 함께 그걸 실행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또 한 가지 놀라웠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플랫폼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플랫폼 워낙 그걸 무슨 남발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붙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는 우리나라 탑티어의 회사 S그룹, L그룹 뭐 이런 회사들조차도 플랫폼을 우리가 감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사실 정작 일선에서는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마켓 자체 사이즈가 크지도 않았던 것에 대한 뭐 한계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어떻게 보면 게임 생태계관을 모두 아우르는 거대 플랫폼, 이 플랫폼을 한국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위믹스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배경은 뭐세요? 플랫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접했을 때의 어떤 자세랄까 마음가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96년 네.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넥슨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 장기를 돌아가신 정주영이 이때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10명 남짓 있을 때였어요. 그로부터 제가 이제 내년 이제 2월이 되면 28년 정도 네. 이제 일하게 되는 건데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했는데 사실 늘 좋진 않았습니다. 경력에서 실패도 많이 했고. 근데 어느 날 실패를 할 때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안 됐지?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과거로 돌아가면 네. 뭐 비트코인도 사고 뭐 삼성전자 주식도 사고 네. 넥슨도 제가 그 당시 지분도 좀 받았었거든요. 그때 그 지분을 안 팔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미래를 예측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초반으로 가보면 네. 그 당시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될 거다라는 거는 누구나 똑같이 알죠. 예상했어요. 예.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게 오히려 이상했던 예.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중반에 한국 게임 회사들이 중국에 엄청 진출합니다. 예를 들면 엠모사 같은 경우는 당시 1,400억 주고 회사 인수하고 네. 다들 진출. 제가 다니던 또 다른 엠모사도 3,400억 투자를 하고 근데 1년 후에 시장이 열릴 거야. 근데 안 열리고 2년 후에 시장이 열릴 거야. 안 열리고 3년 뒤에도 안 열리니까 다들 철수했습니다. 네. 지금은 중국이 가장 큰 소프트웨어 시장이 됐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2000년 초반에 미래에는 사람들이 핸드헬드 디바이스로 게임을 할 거야 예. 하는 것도 다 그럴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어쩌면 핸드폰이 될 거야 네. 라고 해서 그 조그만 피처폰에 막 여러 가지 서비스들 넣고 막 맞아요. 했거든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막 넣어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2000년 초반에 생각해보면 그 시장이 열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2000년도 중반에 2005년도에 IDC라는 세계 그 조사기관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 조사를 아예 없앱니다. 시장이 없다고. 그리고 그때 300개 넘는 모바일 게임 회사가 있었는데 결국 남은 거는 게임빌 컴투스였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가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네. 갑자기 모바일 게임 시장이 열렸고 게임의 전체 시장이 250조, 300조 되는데 가장 큰 디바이스가 모바일 모바일로.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예. 그래서 근데 뭐가 어렵냐면 그거를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계획으로는 안 열릴 수도 있다. 예. 그러면 뭔가 새로운 미래가 왔을 때 나는 10년짜리 계획을 세워야지. 네. 그게 이제 제가 그때 사고 실험에서 얻은 결과였고요. 그래서 2017년 말에 처음으로 이제 하반기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네. 사실 그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게임 업계도 사실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딜 가든 다 비트코인이 뭐냐, 살아남을 거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2018년 1월까지 그 추세가 유지되다가 네. 2018년 2월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또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이거 사기네 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2018년 1월에 저는 이게 게임이랑 맞다. 게임이랑 너무 맞기 때문에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당시 이제 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당시 했던 생각은 10년 해야 된다. 사실을 2명으로 시작해서 위메이드가 사실 그때도 작은 회사가 아니었지만 2년 동안은 총 10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누가 저한테 성공의 비결을 물으면 제가 작은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근데 2018년에 겨울이 왔고 2019년도 겨울이었어요. 예, 예. 만약에 그때 제가 막 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20, 30명을 뽑고 막 100억을 투자했으면
2018년 말에 접혔을 겁니다. 뭐야 얘기하기 뭐 이거 된 다음에 하나도 안 됐네. 안 되거든요. 미래가 이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멤버들한테 뽑으면 접힌다. 네. 그래서 작게 10명으로 10년 하자고 했는데 사실 제 생각보다는 빨리 온 거고요.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과 게임이 정말 찰떡궁합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에 내가 과거로 돌아갈 게 아니라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네. 그거를 놓치지만 않으면 네. 정말 내가 생각했던 어떤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위대한 회사도 만들고 부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네. 블록체인과 게임이라는 게 잘 예. 맞는다는 생각을 했고 예. 또 다행히 제가 게임 산업에서 네.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제가 가졌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은 정말 저는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도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블록체인 게임 하나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예.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게임이 예. 토큰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자, 토큰을 만드는 블록체인 기술과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이 기술은 예. 테크트리가 다르다. 네. 즉, 큰 회사들의 일부는 자기 블록체인도 만들고 뭐 하겠지만 네. 결국은 플랫폼으로 갈 거다. 심지어 PC에서 게임을 출시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세상에서도 스팀이란 플랫폼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플랫폼 앞에 늘 오픈이 생략돼 있죠. 예. 오픈 플랫폼이 다미넌트해지면 자리를 잡으면 후발주자는 그걸 못 따라잡는다 하는 게 이제 제가 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임을 블록체인 게임으로 트랜스폼하는 플랫폼을 만들자 네. 하는 게 처음부터 가졌던 생각입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다들. 네. 왜냐하면 뭐 당연히 아까 한국에서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네. 한국에서 사실 오픈 플랫폼은 저는 당근마켓 정도밖에 생각. 예, 사실 예. 큐레이션이 들어가는 순간 그건 오픈마켓이라고 부를 수 그렇죠. 없습니다. 한국이 네. 대부분 지금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오픈마켓이 아니죠. 예. 큐레이션을 하는 거니까. 네. 큐레이션을 안 해야 오픈마켓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플랫폼을 할 수 있을까? 혹은 게임 회사로서의 유메이드의 위상도 뭐 당시 크지 않았고 또 실행 능력에 있어서 유메이드가 뭔가를 잘 만드는 회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우긴 세웠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처음부터는 가졌습니다. 예. 하지만 정말 운이 좋은데요. 네. 제가 2018년 1월에 2명으로 1월 네. 30일 날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2월에 그 암호화폐가 떨어지면서 비슷한 비전을 가졌던 회사들이 다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일단 전 세계 게임 회사들이 다 안 하겠다고 이제 예. 선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듯이 10년 해야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거에 굴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작게 하자. 그래서 계속 하고 있다가 게임에도 보면 여러 이제 전략 집단이 있습니다. 네. 일단 특히 한국 회사들만 보면 한국 회사들이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21년도에 미르포 글로벌로 유믹스 가격도 오르고 유메이드 잘 되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또 다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작년 올해 되게 힘들었잖아요. 예. 많이들 또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신 데도 있고 야 이거 되게 위험하다. 위험하다. 네. 이거 되게 큰일 나겠다. 그래서 네. 사실은 다들 이렇게 그 의욕을 상실하셔서 경쟁이 좀 없어졌어요. 한국 내만 보면 그런데 지난 사실 3년 동안 좀 중국 IT의 그 크랙다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사실 중국 IT 회사들이 전 세계를 다 먹었을 거거든요. 투자라든가 예를 들면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심지어 텐센트 같은 경우는 플랫폼 회사잖아요. 예. 이미 위챗이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고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도 싫어하고 그다음에 생성형 AI도 네. 싫어하고 하니까 그들의 손발이 묶여서 중국 게임 회사들 사실 지금 전 세계 1등 게임 회사들은 중국 회사들인데 네. 중국 회사들의 손발이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고 싶지만 중국 내에서도 못하고 사실 중국 밖에서도 코인을 발행할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약간 손발이 또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쪽에 경쟁이 없어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일본의 게임 회사들인데 네. 이게 너무 신기한데요. 제가 몇 년 동안 비슷한 얘기를 해도 전통적인 게임 회사들은 네. 토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일단 저는 그게 감히 무지와 오해라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셨는데 일단 서구권 게이머들이 NFT 게임이라는 걸 접촉을 되게 이상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엑스 인피니티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 엑스 인피니티 게임을 게이머가 해보면 예. 토 나옵니다.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가위바위보로 돈 따먹는 걸 게임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블록체인 게임. 그래서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는 용어도 그들은 쓰는 거고 예. 이건 게임이 아니지. 아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NFT 게임에 대한 인식은 네. 그냥 건 게임이 아니야.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 예를 들면 블리자드 같은 데서 NFT를 시험한다 그러면 유저들이 엄청나게 반발해요. 야 게임을 무슨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만들 거냐? 혹은
예를 들면 또 한국에서 블록체인 게임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 게임들이 또 다 페이 투 윈 게임이잖아요. 네. 뭘 또 만들어 판다. 그래서 일단 서구권 일본 유저들이 NFT 들어가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얘들이 우리한테 또 뭘 팔려 그런다. 예. 그래서 유저들이 엄청 반발을 해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크노믹스가 게임에 적용되면 가장 큰 혜택이 유저거든요. 유전데. 게임 내 자산이 내 거가 되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유저들이 엄청 반발하니까 서구권 게임 회사들은 또 심지어 선언도 했습니다.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예. 우리 게임엔 절대 네버 NFT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트위터에 CEO가 네. 발표도 해요. 그래서 또 일본과 미국의 전통적인 게임 회사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저희한테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네. 아니 이게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블록체인 위로 올라갈 거라는 게 더 그렇게 어려운 예측이라고 생각하지 네. 않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게 사실은 다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어드밴티지가 처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늦지 않게 시작했는데 점점 경쟁이 없어져요. 경쟁이 없어지다가 지금은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 전 세계 1등입니다. 게임 개수로도 1등 게임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지금도 이제 일주일에 1개에서 2개씩 추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일 할 수 있나? 그다음에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우리가 그래도 한국에서도 무슨 1등 게임 회사도 아니었는데 그다음에 한국 게임 회사가 이런 걸 할 수 있나? 정말 전 세계 1등 플랫폼이 될 수 있나? 생각을 저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두근거리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을 보면요. 네. 위메이드가 1등 안 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게 또 약간 지니어스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오퍼레이셔널 엑설런스가 중요한 분야거든요. 경험이 중요한 분야인데 네. 제일 많이 경험했고 그럼 현재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우리가 질 가능성은 없겠다 라는 생각에 사실은 저는 시간의 문제고 예. 결국 블록체인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무르익게 되면 저희가 1등 플랫폼이 될 거다. 게임이 1년에 글로벌하게 5만 개 나옵니다. 네. 매년. 예. 예, 이들이 다 토크노믹스를 적용하려면 예.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공부해서 적용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예. 물론 아주 큰 회사들은 버틸 겁니다. 예. 지금도 보면 스팀에 안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NC도 사실 올해 처음 스팀에 넣었거든요. 네. 예, 사실 그런 모든 회사까지 100%를 커버하진 못하지만 대다수를 커버하는 다미넌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PC 유통 플랫폼에서 스팀이 차지했듯이 디지털 이코노미에서 토크노믹스를 게임에 적용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게 저희가 위믹스 플레이가 갖고 있는 비전이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돌아온 걸 보면 운이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지? 그러니까 저희가 겪은 시련조차도 예. 극복만 하면 정말 더 운이 좋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계속 승승장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드디어 내노라한 그것도 적지 않은 시장에서의 단독 플랫폼을 가진 국가 중에 하나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 꿈이 꼭 실현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비즈니스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MS가 넷플릭스 같은 사업 분명 할 수 있거든요. 야, 컨텐츠 잔뜩 소싱해서 이게 인공지능을 돌려서 이걸 해보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워낙 또 큰 시장에 본인들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분야에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야, 이거 일단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틈바구니에서 넷플릭스 같은 회사가 또 다른 형태의 서브 플랫폼 같은 걸 이제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생각이라는 것도 들어요. 구글이나 애플 같이 어떻게 보면 뭐 그런 플랫폼, 게임 플랫폼의 오픈 플랫폼 셋 중에서 메이저 2개가 지금은 본인들이 워낙 큰 메이저 시장들에서 주류로 가지고 가는 이슈들이 있다 보니 관심이 없다가 딱 보니까 야, 위믹스 보니까 이제 저렇게 하면 되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에서 진정한 승자는 2번째 시도하는 사람들이 걷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메이저 공룡들이 딱 뛰어들었을 때 여기가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듭니다. 정확한 지적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들이 뛰어들기 전에 다미넌트 해지냐 아니느냐가 네. 이제 저희의 숙제입니다. 예, 그거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근데 또 스팀의 예를 들면 스팀이 PC라는 사실 오픈 플랫폼이잖아요. 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하드웨어 기반이니까 사실 그거는 좀 다른 얘기라고 치면 근데 사실 스팀을 따라잡으려는 시도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심지어
구글도 했고 구글도 게임 스트리밍으로 해보겠다라고 예. 했고 MS도 했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플랫폼이 다미넌트해지면 그렇게 쉽게 역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넷플릭스도 지금 마찬가지 그렇죠. 예, 사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다미넌트해지는 게 사실 저희의 과제는 많은데 여기도 또 한 가지 행운이 있는 게 예. 결국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discontinuous innovation이잖아요. 네. 탈중앙화든 아니면 그것에 대한 오해든 어떤 기존과는 다른 기술로 다른 경제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기득권층에서 보면 여전히 이거 좀 사기 같다. 뭘 만들어서 팔아? 그걸 팔아서 투자를 해? 야, 이게 말이 돼? 제가 아까 무지와 오해란 표현을 썼지만 그런 말을 쓰기 어려우신 분들이죠. 예를 들면 워렌 버핏, 빌 게이츠, 폴 크루그먼, 나심 니콜라스 탈렙, 우리 뭐 유시민 작가님 이런 분들도 여전히 야 이건 사기야. 그대로 현재 1등 플레이어들의 인식엔 녹아 있습니다. 구글, MS, 그다음에 아까 애플 같은 회사들은 이걸 되게 굉장히 배관시합니다. 야 그거 좀 이상하다. 그건 모르겠다. 그것도 그러니까 저희한테 큰 행운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본질을 깨닫고 이게 아니었네. 이게 새로운 경제구나. 네. 물론 이제 혁신이 되는 과정 중에는 사기적인 아이디어도 있고 또 아이디어 중에 대부분이 망하니까 예. 결과적으로 사기라고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이게 혁신적인 시스템이구나.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냥 이거 근데 게임이랑도 잘 어울리네. 우리도 해보자 했을 때 우리가 그 전에 다미넌트 플랫폼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살아남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넷플릭스도 보여줬고 네. 스팀도 보여줬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기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벌어진 윈터라는 시즌 예. 아니면 저희의 고초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막 그 각국의 제도들이 이제 기득권자들을 약간 더 겁먹게 하는 것들이 나쁜 일만은 아니다. 그냥 참고로 예를 들면 전 세계 상장사 중에 큰 상장사 중에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미국은 하나도 없고요. 네. 우리나라도 원래는 이제 카카오 라인 위메이드. 예. 물론 이제 뒤에 따라 만든 예. 우리 한국 게임 회사지만 거긴 논외로 한다면. 네. 근데 뭐 카카오 라인도 사실은 약간 좀 이제 주춤하신 분이고. 그게 뭐였냐면 저희도 처음 발행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제가 뭐였냐면요. 회계법인이 감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을 발행하면 네. 감사 의견 거절을 줄 수밖에 없고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 진짜 상장 폐지. 회사 상장 폐지였어요. 야. 그래서 지금 여전히 어떤 글로벌 펌은 코인 발행한 회사는 감사 안 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4대 어카운팅 펌 중에.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아직은 정립이 안 준칙이 돼 있기 없으니까.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것도 이제 막 그 회계법인과 싸우고 네. 그다음에 들어갈 건 들어가면서 이렇게 헤쳐온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기득권, 기존 패러다임에 있는 회사들이 이쪽으로 뛰어드는 데 있어서는 저는 아직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다미넌 플랫폼이 되냐 안 되냐가 네. 사실은 저희의 비전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의 싸움이고 네. 제가 저희 멤버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시간은 좀 더 번 것 같은데 그 안에 다미넌트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임 회사들이 어쩌면 누군가가 토큰을 발행하고 싶을 때 네. 그냥 유믹스화 하면 되잖아. 그거가 되면 되는 순간 누가 들어와도 이제 우리는 이기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더 큰, 우리보다 더 체력도 좋고 더 잘 만들고 더 좋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 자연스럽게 제가 한 가지 시청자들의 오해 하나는 풀어드리고 말씀드리면 저같이 게임을 즐겼던 사람들은 아까 그 대가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유시민 전 다 좋아합니다. 저한테 안티짓하지 마세요. 저도 너무 존경합니다. 저도 너무 존경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지적했던 부분에 약간 이견이 하나 있는 게 제가 어떤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인풋을 넣어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의 만족감도 크지만 저를 그 생태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세계관 안에서 바라보는 다른 누군가도 와, 대단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이 엄청난 성과를 내가 몇 시간 또는 몇 해 동안 하는 게임들도 있잖아요. 그걸 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걸 가지고 결국 내가 그 게임을 안 하게 됐었을 때 버리고만 나온다? 너무 원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새로운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게임의
생태계 안에서는 그렇게 제가 많은 시간을 써서 만든 그 결과물은 네 거야. 그게 네 거일 수 있는 이유가 네가 바로 이 토큰을 통해서 누구에게 팔던지 아니면 그 게임 바깥에 누군가에게도 이걸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 두 게임 중에 어느 게임을 더 재밌게 할까 고민하고 또 오래 할까 고민할 때 당연히 그런 기회마저 주는 게임에 제 시간을 당연히 쓰겠죠. 그리고 그걸 누가 그거에 가치를 줄지 안 줄지는 유시민 작가님이나 워렌 버핏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분들한테 저 안 팝니다. 제가 하는 게임에서 본 적도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건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거 괜찮겠는데 적어도 나와 비슷한 레저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 알거든요. 아마 구글 앱스토어랑 iOS에서 앱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앱이 게임 맞나요? 맞습니다. 네, 비중이 어떻게 되죠? 앱스토어는 80%. 와. 그다음에 플레이스토어는 90%. 90%요? 네. 그들이 수십조 원에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스팀은 이제 비상상자라 공개 안 하지만 추정컨대 한 20조 가까이를 벌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 플랫폼이 됐을 때 이제 물론 이들은 디스트리뷰션 플랫폼이고 저희는 이제 이코노미 플랫폼이라 다른 그 레이어에 존재하고 수수료 구조도 다르겠지만 오히려 어찌 보면 경제라는 의미에서 이들은 일방적인 한 번의 원타임 페이먼트지만 저희는 트랜잭션이라는 게 이루어지니까 그만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수님 말씀에 제가 잠깐 또 첨언하면 저도 그 아까 이름 언급한 분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 이제 와서 수습을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제가 싫어하는데 욕하시는 분들은 언급 안 했고 제가 너무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내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이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말씀드린 거에 또 하나 덧붙이면 그러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게이머들 분 중에 공격적으로 굉장히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왜 블록체인 게임이 재밌냐? 왜 블록체인이 어떻게 게임을 재밌게 하냐? 그럼 제가 설명을 하죠. 블록체인이 어떻게 게임을 재밌게 하냐? 세상에 그런 기술은 그런 건 없다. 없죠. 재밌는 게임을 더 재밌게 해준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블록체인이 게임을 재밌게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블록체인이 게임을 망치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란세프트 오토를 하는데 그 아이템들이 밖에서 토큰화 되는 게 어떻게 게임을 재미없게 하냐. 그게 어떻게 게임성을 해치냐. 같거나 좋게 만드는 거지. 따라서 블록체인이라는 건 재미있는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드는 거지 재미없는 게임을 재밌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딱 정확히 비유한 대로 똑같은 게임인데 적용되고 안 되고를 비교해보면 사실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풀었으니까 논의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게 견실하고 신뢰감 있게 구축만 된다면 우리나라도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있는 오픈 플랫폼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걸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제가 걱정하는 건 애플이나 구글이나 뒤늦게 야 이거 봤네. 저렇게 하는구나. 초기 시행착오를 위믹스가 다 해줬어. 자 우리도 요이 땅 해서 위믹스가 한 A를 A-로 살짝 바꿔서 런칭을 할 수도 있는 역량과 자금도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다미넌트해지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우군이 많아져야 플랫폼들은 견고해지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군을 지금 확보하기 위한 전략 전술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정확히 맞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치면 뭐 NC 넥슨 게임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확히 정확하다기보다는 맞는 얘기죠. 그런 회사들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사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제가 스팀의 사례도 보면 사실은 큰 회사들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오히려 이제 그렇지 못한 작은 회사들이 먼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도 계속 그 위믹스 플레이에 온보드하기 위해서 게임 회사들에 대한 투자도 하고 파트너십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믹스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욕도 먹고 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앞서 말씀드린 그 교수님이랑 저랑 이제 동의한 프레임워크가 이게 다미넌트가 빨리 해줘야 된다. 그냥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경쟁이라는 게 지금은 없지만 이들이 어느 순간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우군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파트너십을 맺고 투자도 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저희가 좋은 또 한 발짝을 나갔는데요. 그 두바이의 목적은 사람과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게 두바이의 목적이고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부동산 스페이스도 주고 그다음에 투자도 해줄게. 그래서 저희가 두바이
IFC라고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센터랑 저희가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바이에 위믹스 플레이 센터를 만들어서 네. 센터도 만들고 펀드도 만들어서 그 웹3 게임,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겠다고 하는 전 세계 게임 회사들한테 투자도 해주고 예. 심지어 사무 공간 필요하면 와서 일도 하고, 두바이의 가장 큰 장점이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랍 국가들은 어떻게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 이게 이제 그들의 생각이라 네. 국민을 잘해줘야지.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뭐 증여 상속세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두바이에 아예 그 작은 회사들, 그런 투자가 필요한 회사들, 혹은 큰 회사들 중에서도 그 부서만 이전하고 싶은 회사들, 그 부서에 대한 투자를 받고 싶은 회사들을 위한 믹스 플레이 센터를 건립해서,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저희 플랫폼의 경쟁력을 이용해서 오가닉하게 게임 회사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도 한 축이고, 네. 또 하는 축은 지금은 시간이 중요하니까 아예 안 하겠다는 데는 저희가 얘기도 안 합니다. 이거 네. 얘기하다가 뭐 다 시간 끝나니까. 없고. 그래서 네. 관심 있는데 그런 데들한테 그럼 우리가 이런 식의 당근을 줄 테니 하자라고 해서 속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쪽 부분의 투자를 계속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거는 제 그냥 사견입니다만 그냥 아쉬움 때문일 수도 있어요. 더 속도가 나면 더 도미넌트해질 것 같은데 해서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게, 많은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오픈 AI 회사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AI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위믹스와 같은 큰 쓰나미와 같은 파도를 타야 될 타이밍이 왔고, 거기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다미넌트해지려면 내 공범이 정말 견고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MS부터 해서 굉장히 탄탄한 보더들이 있고, 그 보더들이 같이 이걸 빵 터트릴 그런 뭐랄까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른 많은 AI 기술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이 거의 대명사처럼 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위믹스도 뭐 꼭 국내 회사가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좀 지배적인 시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같이 했다면 지금보다 좀 더 속도감이 빠르거나 이해도나 오해가 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진 않으셨나요? 당연히 전 그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 하지만 그게 또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앞서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요. 네. 그들이 약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회가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오픈AI에 대해서는 전 정말 동의하고요. 저도 5월에 아마 MS가 행사를 했었습니다. 행사 이름 저 정확히 기억이 네. 안 나는데, 그때 이제 그거 보면서 저는 약간 게임 끝난 것 같다라는 느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펀더멘털 AI야 이제 돈 싸움이니까 예. 뭐 거기엔 누구도 안 지겠지만 네. 결국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제품에 다 적용하는 그렇죠. 걸 보고 네. 게임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노력에 사실은 아주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작년에 투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MS가 사실은 아직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은 관심이 없습니다만 사실 블록체인 회사에 투자한 게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MS가 있었고, 또 이제 큰 게임 회사들도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2021년에 미르포가 성공한 이후에 사실 작년 올해는 거의 블록체인 전체도 윈터였고, 네. 또 미르포란 게임이 초반보다는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회의적인 얘기를 하는 근거가 뭐냐면, 야, 위메이드도 저 모양인데 뭐 되겠냐 니네, 야, 뭐 되겠냐, 야, 무슨 목숨 걸고 하는 애들도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모멘텀이 이제 저희가 보면 플랫폼 지표가 올 하반기 8월을 기점으로 점점 상승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이렇게 차트를 그려보면 사람들이 예측이 쉽잖아요. 근데 예. 그 전까지는 이랬습니다, 차트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데, 이제 차트가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네. 약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멘텀, 미르포 모멘텀이 한 번 더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보다 큰 모멘텀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올해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1등한 게임이 나이트크로우라는 게임입니다. 예. 이제 저희가 출시한 게임이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진심인 게, 다른 회사들은 사실은 뭐냐면 자신의 게임 중에 안 되는 거 갖고 이렇게 살짝 해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안 되는 게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되는 게임은 안 돼요. 그렇죠. 안 되는 게임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세상에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저희는 사실은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제일 좋은 걸로 하거든요. 예. 나이트크로우가 내년 1사분기에 이제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좋고 저희 플랫폼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저희는 미르포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큰 게임 회사들이 이게 무슨 가위바위보 게임도 아니고 이렇게 훌륭한 트리플 A 게임이 블록체인 게임으로 성공을 하네 하고 관심을 갖는 그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얘기를 해서
저희 파트너십에 그들을 참여시키는 게 그들과에게 어떤 유인책을 줄지 어떤 걸 할지 이런 것들을 저희 고민하면서 그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큰 제휴가 있으면 당연히 큰 도움이 된다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한데 네. 사실 이들은 여전히 주저주저 하고 주저한다. 있고 하지만 최근에 네. 저희가 또 회사 분위기나 아니면 코인 가격이나 좋아졌잖아요. 예. 커뮤니케이션이 다시 증가하고 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저거 뭐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이었지만 뭔가 이제 그래 이게 좀 꿈틀대기 시작하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저는 내년 1분기에 나이트크로우가 만드는 모먼트로 예. 약간 촉발되면서 내년이 되게 좀 기대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